김한선이 아니다? 그럼 뭐 가수 활동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배우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라는 거를 해서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지털 카메라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하셨죠? 네, 그걸 하려고 간 건 아닌데요. 우연히 이제 배우게 됐죠. 그리고 또 유화도 그때 우연히 배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취미가 생기고 나니까 훨씬 더 뭐랄까 혼자 있어도 할 게 있으니까. 네, 할 게 있으니까 참 즐겁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가 붙어서 TV를 보다가 어떤 이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도자기 같은 데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전화 걸어서 또 찾아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재밌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지금처럼 저는 앞으로 뭔가 또 재밌는 게 있거나 흥미가 있으면 바로 가서 뭔가 또 배우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나중에는 좀 더 이렇게 골라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가수 김한선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김한선을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걸로 재밌겠다. 보면 그냥 대충 뭐 배웠어요인데 그 수준이 아니라고 아니라면서요? 저는 들었거든요. 예. 아까 그 뭐지 도자기에다가 그리는 게 포슬린 아트라고 한다면서요. 네, 포슬린 페인팅. 그 접시들을 저희가 사진을 좀 네, 했는데 네. 한번 볼게요. 근데 진짜 제가 정말로 잘한 거는 지인들한테 선물로 다 팔렸어요? 줬어요. 아. 그리고 주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준 것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일단 볼품없는 것들부터 보시죠.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저걸 손으로 그린다고? 저게 이제 이 약간 좀 초보 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초보에 원래 저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다른 공부를 하신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예쁘게 잘한 건 다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 초록티가 좀 난다. 우측 거는 초보가 이거 아닌데. 그려서 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약 바르기 초벌한 그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다음에 저거 유약을 어떡하지? 발라서 구우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런 거 오른쪽 접시는 탕수육, 왼쪽 접시는 깐풍기.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더 예쁘긴 해요, 색깔이. 또 있나요? 그래서 김한선 씨 저게 수익이. 아니 유학인 줄 크림인 줄 알았어. 이거는 이제 유화고요. 저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유화 배우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모작 시간에 그린 거예요. 나 저자 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클림트 그 한국 물고기 모작을 한 바로 건데 이걸? 마음에 들게 있어서 제가 스 그린 사람들은 모작을 한다고 사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배운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한 그림이라고 그때 하니까.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저희가 5시간, 6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열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막 음악도 막 미친 듯이 듣고. 막 그런데 그런 열정 어느 순간에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림을 배우면서 맞아 예전에 내가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든지 또 다시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열정이란 게 그리고 집중력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나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시간 보내는 게 어르신들이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뭐 열흘 지나고 아이고 벌써 여름이네. 근데 맞아요. 하루는 보내는 건 되게 길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면. 근데 저렇게 시간을 쏟을 때가 있으면 정말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동침 식구는 다른 또 나는 나중을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그래서 저는 요새 다시 옛날처럼 당구를 배워요. 자금 가가지고 이 당구를 배우면 좋은 게 골프처럼 돈도 많이 안 들고 여기 골프를 하지만은 그리고 나이 먹어서 잘하면은 짜장 같은 거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못 치면은 맨날 자기가 내야 돼. 그러니까 잘 치고 가마수를 적당히 내려놓으면은 그냥 적은 돈으로 여생을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맞아, 시간도 잘 가고. 시간 잘 가고. 숙제 하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한영 형님 생각을 형님 올해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미리 하지 말라는 거지. 또.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 어떻게 바꾸셔야 되면 내가 당구장에 이겨서 짜장을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짜장 하는 기술을 배워서 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서 해드리라니까. 짜장을 당구가 재밌대는데 왜 짜장을 만들어? 아니 당구를 잘 치면 짜장면을 얻어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포크레인 면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근데 그거는 비농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가구를 배워서 당구 큐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면 나무 깎아서 공을 만들든가. 어렸을 때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을 두 번 못 그리는 재능을 알고 포기했어요. 만화는 똑같은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그 같은 사람이 안 그려져.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계속 주인공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포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120명.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잠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고기 못 먹잖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도대체 출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의사를 하는데 한의학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분야는 만화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마블 코믹스가 원작을 만들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흥행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웹툰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으로 보던 만화를 모바일로 보는 시대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 이 어린 친구들이 태권브이를 보듯이 우리나라 만화가가 만든 히어로를 보면서 설레이는 시대를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게 전 먹고 살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전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들은 자기가 만화를 해야 생업을 유지하는데 저는 이거를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 지금 꿈이에요. 요즘도 똑같은 사람 못 그래요? 진짜 대박이다. 이민준 마담님은 나중엔 내가 뭘 하겠다 생각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인형 잘 만들어요. 제가 네. 어떤 인형? 천인형, 닭종 인형? 공제 인형, 다닌 게 아니라 그 발도르프 인형이라고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되고 이러는 그 인형이 있어요. 정말 그 주먹 만들려면 막 요만한 새끼 손톱에 반반만한 거 이거 막 꼬매야 되고 이래서 지금도 딸아이 주려고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나눠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랑 이런 게 표정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손주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제주인데. 전시를 해서 이렇게 그 생각도 판매를 하고. 했는데 내놓기는 좀 그렇고 아니 그리고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람은 그 기회가 다 있나 봐. 예. 곧 다 떠날 것 같아. 나는 엄영란 선생님하고 동치미로 다시 굳건하게 앉아 있을 거야. 당구 구멍은 필요 없어. 진짜. 부인하고 얘기만 잘 되면 앉아서 거짓말. 저도 그 자리에 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재밌다. 왜냐면 그것조차도 진짜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진짜 많이 가는 거고 집중력 확 되는 거거든요. 나는요 부모를 보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 취미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일한 취미가 가족 챙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유일한 취미가 남들 챙기는 거예요. 무슨 예, 아파트 화단 챙기시고 무슨 뭐 사람들 뭐 친구들 모임 같은 거 다.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 흉보니까 난 친구 안 사귀지.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맞는 그렇게 해도 어머니처럼 살려면은 내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동치미에서 날 잡아주지 않으면 나이 먹고 요리 좋아하잖아요. 네. 나랑 같이 요리집 하나 하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요리를 만들고 내가 그 감수를 해서 건강에 좋은 효능을 얘기해 줄게. 아 근데 먹는데 이경재 원장님 와갖고 막 얘기해. 이거 뭐 대줘고 나는 그 걱정했어 지금. 그래. 원가가 요리를 만들고 건강을 책임지고 내가 카운터를 볼게. 노른자. 어떻게 뭐 형수님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야. 내가 꽃꽂이 사범이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결혼 초에 지루해갖고 그거 배웠어요. 그때 인사동 벤이고 이럴 적이에요. 이게 사범이니까 그 카운터에 꽃꽂이는 내가 사시장철 싱싱한 걸로 해줄게. 나는 그거 이제 하고 싶어요. 인테리어는 우리 완선 씨가 다 됐다. 그럼 좋아. 나는 삐끼 할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 스쿠터는 제가 탈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제가 먹으러 갈게요. 아 손님이 있어야 되니까. 손님이 있어요. 아 맞아. 그렇게 100세까지 이렇게 재밌게 살려면 뭐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던가 그렇죠, 뭔가 친구. 분명히 이게 필요 조건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게 있어요.
첫째 건강해야지 쫓아다니거든. 건강 최고야. 건강 제일이야. 그러니까 이경재 원장 뒤를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주리를 틀어야 돼. 저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혼자 갈 때가 있어요. 우상이도 바쁘고 뭐 후배도 바쁘고 하면 혼자 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맞아. 근데 한 명이라도 후배가 있으면 뭐 그렇게 얘기가 하고 두세 시간이 후딱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이렇대요. 15명에서 25명이 늘 나를 칭찬해주면 성공했다고 느낀대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25명에서 15명이 나를 잘한다, 너 정말 훌륭하다 하면 나는 성공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친한 버시들 두세 명이 곁에 있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그걸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버시 친한 버시 있는데 맨날 욕하고 넌 그렇게 살지 마 이 자식아. 뭐 그래도 이런 애가 저기야지. 있으면 저기. 왜냐면 그거 다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주철원 PD한테 지금 교수님이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들 친구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니네 나이 들면 나랑 놀아줘라고 했어요. 한 10년쯤 되니까 이 친구들이 나 전에 주철원 PD가 음반 발표할 때도 와서 백코러스하고 춤도 춰주고 그다음에 모아서 같이 여행을 가고 아들 친구들도 예. 놀거든요. 아들 친구들하고 노니까 훨씬 감각도 젊어지고 대화도 통하고 그 친구들은 고마워하고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 또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뭐 10년, 20년 아래 친구들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밥도 사주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동생하고 나이 차이 8살 정도 나니까 제가 동생이나 이제 특히 동생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또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해서 지금 한 10명, 열 몇 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제가 사실 막내지만 어디 가면 이제 저도 그렇게 막내 취급은 안 받을 나이는 됐어요. 예. 너는 왜 막내야? 여기서는 늙어 보여. 많이 늙었어.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많이 알 수 있고 저 자체도 이렇게 나이를 그래도 제 또래에 비해서는 좀 덜 먹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이 있고요. 걔네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이가 그렇게 많은 형인데 애들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 뭐 같이 술 먹고 놀아줬으니까 술값 내주고 밥값 내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그런 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지금 84이신데 저도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제가 뭘 잘 못하니까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없이 제가 혼자 있으니까는 새벽이면 저희 집에 막 달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과일도 그래, 엄마들은 깎아놓고 좀 막 힘드니까. 밥 이렇게 해서 챙겨놓고 그러고 싹 해놓고 제가 또 잠길까봐 이렇게 신경질 부릴까봐 전화하면은 저 잠길까봐 달려오세요. 그래가지고는 다 챙겨놓고는 또 식탁에다 편지 쓰시고 저같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 하나 있으면은 엄마가 굉장히 그거 막 행복하게 저희 엄마도 저 챙겨주는 걸로 하루를 보내시는 게 그렇죠. 하나도 근데 너무 행복해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행복감을 나도- 느끼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절대 저희가 얘기할 수 아니 없는 나도 거죠. 금방 하시라 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반찬을 채워주시고 막.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금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야위었다고. 근데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뭔가 몸을 움직이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요? 너무 많이 오히려.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왜 또 김한선 씨한테 상담을 예. 김한선 씨 엄마랑 그렇게 안 할 을 텐데. 갔는데 80대 어르신들이 그 저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세요. 아 요즘 그래서 요즘 그래요. 이상한 거야. 나는 밥맛이 없어. 너 워낙 어르신이 그랬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일 시키면 난리가 났잖아. 대접해야 되는 경로사상에 위배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할 일을 서로 찾는 거지.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사실 100세까지 사는 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리서치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랑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좀 재밌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뭔 돈으로 그걸 다 하고 살 것인지 그 고민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 임혜진 마담님의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민연금보다 든든한 연금이 있다. 뭐죠? 뭐이? 글쎄, 이건 너무 제 일방적인 생각이라. 저는 딸애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통수라서 어디 문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애예요. 혼자 크니까. 유학 보내달라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적응 잘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따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3학년이고 그러면 이제 저는 1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예. 그러면 아이는 돌아와서 뭐 직장 생활을 좀 하고 뭐 이러고 적당히 이렇게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한테 그 벌은 돈의 30%를 평생 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계약하셨어요? 주기로 네, 각서 썼어요. 각서 썼어요. 각서를 썼다고요? 그동안 이 퍼센테이지가 안 맞아서 서로 간에 갈등이 심했는데 한 2년 전에 20%, 25% 하다가 30%를 합의가 됐군요. 네. 야. 세액 공제 후. 세후. 이거 진짜 제대로 계약하셨네. 저도 어디서 본 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갈등 생길까 봐. 그래서 하여튼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저는 화장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는 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마련해놨어요. 우리 일이라는 게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는. 그랬는데 얘가 졸업할 때 가까워지면서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랬더니 얘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정말 공부에 너무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뭐 취업이나 그 다음 뭐 행로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서 공부를 한다. 요즘 왜 졸업도 일부러 늦추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원 어떤 가고. 사회 행태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해서 우리 아이도 혹시 그런 저기가 아닐까 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부를 계속 하겠대요. 그러면 돌아와서 뭐 로스쿨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8년? 좋으면 8년?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심란해요? 아니 30%에서 더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예, 재협 걱정하시는 시간이 거예요? 다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효력은 있겠죠? 네, 효력은 100% 있습니다. 오, 가족 간에도? 네, 거기 네. 무슨 뭐 이렇게 도장이나 뭐 이런 거 없고 그 아이가 썼어요. 그러면 있는 거죠? 자필로 자필로. 썼으면 네. 저희 부모님이 저 고시 공부할 때 저희 친정 어머님이 반 농담처럼 너 가르친 돈 반은 내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래야지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시집 가면 완전히 도둑이 안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그 돈을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데 야, 그 갑자기 너무 연봉을 준다는 거는요. 얼굴이 확 따라올랐어. 이야. 얘 공부 그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만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면은 좀 직장을 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모아서 또 다음 하고. 다시 공부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가르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치, 그걸 왜 엄마가 희생을 해야 돼, 그쵸?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시는 부분이군요. 그 전까지는 든든한 연금이다. 기회에 정리가 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헷갈려요. 제가 선배님들 뵐 때마다 당신 위한 것보다는 늘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를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또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능력을 전혀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실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병원비랑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간병비, 사실 뭐. 뭐 인형 만들려고 그래도 근데 뭐 어릴 때- 조각하려고 해도 돈이 어릴 때 필요하잖아요. 가정교육 뭐 이런 거 아니면 사회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커서도 항상 이게 줘버릇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벌어서 난 누구를 꼭 줘야 돼. 어릴 땐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릴 때 굉장히 커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지금도 나는 돈을 벌어서 내가 좀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말고 지금 이제 남을 주는 것 말고 앞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는 뭘로 돈을 벌어서 무슨 돈으로 지금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무슨 돈으로 아니에요. 날 지금도 살지 계획은? 또 그런 게 좀 모자라서 지금은 전 나름대로 또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어떤 거 뭐 일을 이제, 계속 일을 좀 해서 이제 조금 인기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어떤 밴드를 하나 조직해서 전국 순회를 좀 다녀요. 그래서 좀 없는 데 가서는 돈을 안 받고 무료해드리고 있는 데 가서는 좀 구걸을 해서 돈을 타서 전국을 다니는 거지. 네, 그래서 아직 영어나 중국어 이런 거는 아직도 못 배웠기 때문에 해외까지는 생각 안 하고 국내에선 아직 좀 다니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녀한테 투자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사실 오랜 시간 걸려요. 자녀가 스포츠를 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면 뺏을 수 있지만 뺏어야죠 당연히. 공부를 해서 그 회사 가가지고 이거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딱 잡혀 있어요. 제가 뭐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노후가 지금 열심히 해서 노후가 대책이 얼마나 서 있겠어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있어요. 상속.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을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럼 얘기해요. 지금 처가댁 재산 관심 없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나쁜 놈이지. 그렇진 않고 저는 처갓집 돈보다는 처갓집에 있는 가족들, 처남 처제를 관리를 잘해요. 관리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다고요? 관리를 해야지. 처제는 지금 혼자 살겠다고 지금 독신주의예요. 나는 계속 독신주의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일 하나 또 생기고 피곤해지니까. 처제. 살겠다고 한 거예요? 처제, 너는 정말 처제는 독신주의가 어울려. 정말 그 고집을 꺾으면 안 돼. 야, 대단하다. 조만선 만남이도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완전 꽝이에요? 완전 꽝이에요. 뭘로 살라고요? 아니 아까 그 아무 생각 없어요. 접시한테 너무 멋있잖아. 근데 접시 그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걸 얼마? 아니, 그동안 많이 버셨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저도 너무 워낙 어릴 때 시작을 했고 관리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저는 은행 가서 카드로 돈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통장도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좀 돈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살면서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되게 부자예요. 뉴욕에서 샌드위치 재벌인데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부자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그분 미국의 그분. 부자랑 결혼하는 것도 좋은 재밌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남았었네요. 저도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양소영 마담님은 뭘로? 사실 자녀로 본다면 3명인데 거기다 다 아무리 자금을 하라고 해도 그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노후 하려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아주 간접적인 교육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일찍부터 연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 들고 국민연금 들고 또 뭐에서 뭐 연금 몇 층밥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3층밥 정도를 지어놓고 그거를 이제 조금 몇 년 계속 진행하면 제 노후는 크게 제가 그 돈을 벌지 않아도 기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월 200만 원이 내 앞으로만 되면 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변호사란 직업이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냐. 근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벌어서 변호를 한다는 거는 가끔은 되게 치사하고 좀 그런 일이 많지만 돈을 벌지 않는 변호사는 너무나 멋진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약자 도와주고. 네, 그래서 저는 60세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연금을 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저는 돈을 버는 변호사가 아닌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뭐 무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이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